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이 증권사 리포트들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다뤄드릴 리포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파운드리 요모조모라는 제목의 반도체 업종 리포트 들고 오셨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부터 제가 살펴볼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업종 리포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 한 번 더 반복해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 선정까지 가시는 길목에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를 보셔야 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 굳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을까 떠올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 구간의 이슈나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뉴스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파운드리, EUV, 그리고 OSAT 적어도 이러한 개념들은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3월 이제 지나고 4월 5일 IBK에서 발간된 리포트가 이러한 부분들 개념 정리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까지도 총망라해서 조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EUV, OSAT 우리는 반도체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구분을 해보자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부적으로는 D램, 낸드 플래시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결국 저장은 하지 않고 정보 해석과 처리를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중앙정보 처리 장치, 그리고 A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로 따지고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2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이제 종류와 역할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그리고 기업들을 살펴보면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인텔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전체 공정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공정 모두 다 수행이 가능하고 팹이라는 것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팹은 앞으로 나오는 뒤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P 기업이라고 하면 설계 전문 라이센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라이센스만 제공할 뿐 자체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ARM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팹입니다. 팹 리스인데요. 공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하고 판매는 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은 파운드리 기업에다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IP와 팹리스의 차이점은 자체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데요. 팹리스의 대표적인 기업은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이제 팹리스가 설계한 제품을 파운드리, 위탁업체에다가 제조용 설계 도면을 재디자인하는 기업인데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 팹리스가 설계한 것을 제조할 수 있도록 재디자인해준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무엇이냐? 반도체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생산,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TSMC, 삼성전자, UMC, SMIC 정도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소한 단어입니다. OSAT인데요. OSAT는 반도체 후공정 과정 전체를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과정 중에 패키징, 테스트 이러한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기업 중에서는 ASE가 있는데 해외 기업들은 후공정 전체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공정 중에서도 패키징을 할 거냐, 뭐 테스트를 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본다면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LB 세미콘 등이 후공정 섹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소한 단어를 봐야 되는데요. EUV입니다. EUV는 자외선을 이용한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겨야 하는데 기존에는 불화 아르곤 ARF 노광 장비를 이용했는데 이 장비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가 EUV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ASML이 EUV 장비는 독점 생산하고 있고요. 연간 40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TSMC가 가장 많은 분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21년도까지는 약 70대까지 보유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약 27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한 대 더 추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대 더 추가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OSAT인데요. OSAT가 이제 반도체 8공정 중에서 마지막 이제 후공정을 담당하는데 뭐 테스트, 절단, 패키징 이러한 가공 공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후공정 사업이 매출과 수익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기능과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후공정 중에서도 테스트만 할 거냐, 절단만 할 거냐, 패키징만 할 거냐 이게 하나하나 특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업체로 말씀드렸던 테스나, SFA 반도체, 네페스, LB세미콘, 하나마이크론 등의 기업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산업이 대만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공정이 다소 간단했었기 때문에 종합반도체 기업인 IDM,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되겠죠. OSAT 사업을 내재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후공정 분야가 조금 발전이 좀 더뎠습니다. 최근 이 패키징 기술이나 비메모리 반도체의 고도화에 따라서 미세화, 공정에 발맞춰서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OSAT 기업들도 앞으로 각 분야마다 전문성 그리고 새로운 성장 사이클 진입이 조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캐펙스 투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죠. 연간 파운드리 캐펙스 투자가 265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중 70%를 TSMC 대만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TSMC의 투자 규모가 약 31조 원, 280억 달러로 상향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에 못 미치는 12.5조 원, 12조 5천억 원 정도고요. 인텔은 이제 새로이 파운드리에 재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집중해서 키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맞물려서 나오고 있죠. 2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신규 라인과 설비 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반도체 시장을 볼 때에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이렇게 순서로 조금 중요도를 바꿔보자.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말씀을 드렸던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IDM이나 메인 업체들에 있어서 캐펙스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미국까지도 함께 등장을 해버려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여 반도체 섹터를 본다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리포트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다양하고도 복잡한 반도체 업종에서 추가적인 기업가 리포트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리포트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72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자세한 보고서 전문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파일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리포트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